안녕하세요. 테린 약관입니다. 2026년 1월 8 일이고요. 오늘 이제 방산업종을 이제 서서히 조금씩은 우리가 어 주도 업종으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사실 이제 주도 업종으로 바로 등극할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아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실적 설명회가 있고 사이닉스 실적 발표가 이제 1월 말에 있으니까 1월 말쯤에 아마 방산업종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제 "방산업종 쪽에 변동성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예, 저의 생각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구글 콜앱 코드는 다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는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 주소 같은 거,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링크들은 전부 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있으니까 게시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산업종 한번 들어가서 보죠. 그리고 유사투자자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은 정지해 놓았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저는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로 리스크 관리를 한단 말이죠. 현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어느 정도 과열권이에요. 과열권인데, 그리고 미국도 한번 보죠. 미국에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있고, 미국의 업종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오늘 살짝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고용 지표가 이제 1월 9일 날 나오니까 이게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내려가는지, 그리고 한국의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도 이제 꺾이는지. 지금 이 데이터는 1월 7 일까지의 데이터고, 1월 8일 이후의 데이터는 이제 뭐 제가 텔레그램에, 멤버십 회원용 텔레그램에 계속 올려 드릴 텐데, 계속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어느 정도 과열권까지 왔으니까. 코스닥은 지금 쪼끔 1월 7 일부터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데이터 이외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 추세 판별기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여기서 이제 KS11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소입니다. 코스피예요. 코스피의 디마크 점수를 보게 되면 디마크 점수가 이제 11 점까지 왔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11 점, 지난번에 또 잘 갈 때는 뭐 한 19 점까지 가다가 이게 상승하면은 이제 점수가 좀 누적되는 게 있습니다. 그 로직은 이제 코드에 있는 거고, 이 누적되는 점수가 뭐 하루 올랐다고 점수가 누적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점수가 누적이 됐어요. 그리고 9점 이상은 항상 과열권이다라고 하는 기본 로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는 어느 정도 과열권으로 왔어요.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도 과열권이고, 이 디마크 점수도 과열권이죠. 이 꺾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KQ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지금 점수 10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쪼끔 둔화되는 모습들이 한 4 영업일에서 5 영업일 정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세게 떨어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게 파란색이 올라갈지. 파란색도 올라가면 이제 한 9 영업일 정도가, 9점 정도가 이제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지는 사실 시장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제 대응해 나가면서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방산을 왜 보고자 하자면, 이게 제가 10일 이평선 이상에서 놀고 있는 ETF들의 변동성 모멘텀입니다. 상대 강도는 다 반도체예요. 반도체만 이제 거의 디립다 남아 있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 때문에 아마 포스코 홀딩사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고요. 미국의 또 철강 가격이, 철강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피어가 올라가니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변동성 모멘텀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 지금 탑 티어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반도체가 지금 비중이 이제 50%가 넘는 지금 상황이고, 로봇 및 자동차도 이제 한 20%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조정받으면서 바이오가 이제 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바이오의 비중도 국장에서도 쪼끔 올려보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 보면은 이제 전력과 관련된 원전이 좀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이오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주력은 반도체, 로봇 및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이런 식으로 좀 깔고 있어요. 왜냐면 이 중에서 이 중에서 거래 대금이 이제 좀 터지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장중에 저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이 터진 것들을 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했다는 거는 매수에 힘이 센 거래 대금이 많았다는 거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반도체, 그다음 로봇 및 자동차 이것도 반도체고 바이오가 있고 바이오 있고 그다음에 조선 있고 여기 회색으로 칠한 건 다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방산이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의 그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반도체고 이것도 바이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래 대금만 봤을 때 어 1 차적으로 변동성 모멘텀으로 여기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거래대금 상위로 우리가 걸러내면 반도체랑 그다음에 바이오 일부 그리고 자동차, 로봇 및 자동차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방산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방산이 자 보시면은 1월 7 일이나 1월 6 일에는 있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방산이.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1월 7일 날은 21선 이상에서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10 주선 이상에서 이제 보는 건데 10 주선 이상에서 놀고 있는 ETF에서도 방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방산이 지금 올라온 거는 뭔가 '우연은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특이한 게 미국에 이 XAR이라고 해서 이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동일 가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산 관련된 ETF인데 요게 지금 상대 강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베네수엘라 막 이 사람 잡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방산 주식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베네수엘라가 일시적으로 될 거냐?' 아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로직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일단 국내 수급은 어땠나? 국내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변동성 모멘텀 확인했잖아요. 이건 1월 7일 거고 1월 8 일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저는 뭐 텔레그램에 올릴 거라서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1월 7일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회색으로 된 거 보면은 방산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기준이 기관이 금액 기준으로 어떤 쪽을 돈을 많이 넣었느냐라고 이제 볼 때 기관이 돈을 많이 넣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 대금에서도 방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게다가 미국도 방산들이 많았고 장중에 이제 미국은 너네 배당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방산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배당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 애프터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갑자기 백악관 그린란드 매입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군사적 수단도 배제 않는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분쟁이 막 더 막 확대될 것 같은 어떤 뉘앙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트럼프가 "국방비를 50% 늘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서로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 방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제 1월 달에 1월 28 일쯤에 이 유럽에서는 또 방산 관련된 회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연간으로 가장 큰 회의가 아시다시피 나토 정상회의죠. 그래서 2025 년도에 방산 주가가 이제 횡보로 들어갔었던 이유가 나토 정상회담의 이벤트가 종료되고 나서는 이제 정말 그 방위비를 올리는 거에 대한 발주가 나오느냐를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지금 주가가 횡보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갑자기 화해시킬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막 베네수엘라를 해킹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린란드까지 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이 방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랠리도 그 상저하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7월 달에 있는 나토 정상회담까지 그러니까 반년을 보게 되면 '방산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좀 타이밍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유럽의 방산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유럽의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1월 8일날 오후 5 시의 시세입니다. 그래서 오후 5 시에 지금 유럽 방산이 열려 가지고 유럽 방산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라인메탈이잖아요.
라인메탈의 주가가 지금 이걸 위클리로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이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쭉 쉬다가 다시 한번 뭐 그린란드를 뭐 어쩌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막 시장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리고 방산 방위비를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흐름이, 우리가 돈이 이쪽으로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 갑자기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라인메탈도 그렇고 이게 신고가로 가게 되면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라인메탈의 신고가를 좀 잘 고민해서 봐야 되고, 유럽의 방산 시세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게다가 미국의 방산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 모멘텀이 등수가, 지금은 등수가 좀 뒤후순이지만 이게 어쩌면 외부 요인들을 고민해서 보게 되면 이게 등수가 앞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좀 더 강한 주도 업종에 분류가 되고 분명히 이 중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 두 개는 뒤로 튕겨 나갈 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방산 주식들을 좀 넣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새로운 영역으로 신고가가 간다는 거는 이제 이 분쟁이 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더 방위비에 시장이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멀티플을 부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저는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수급 빈집을 우리가 방산해서 좀 고민을 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 가면 이건 이제 1월 7일 날 종가 기준으로 수급이 빈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수급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좀 과열권이기도 하고 한국조선해양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조선 쪽을 엄청나게 이제 방산 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HJ중공업 요런 것들은 좀 해볼 만하죠. 근데 이런 쪽에 거래 대금이 붙느냐 안 붙느냐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저는 이제 요즘은 작년에 이제 11월 월에 고생하고 나서는 거래 대금이 50등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거래 대금 안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방산 기업들도 한번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단기 과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신고가가 나면 이 과열이 해소가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든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이게 점프하면서 상고 신고가 나면서 이게 내려오면 다시 한번 또 수급 빈집으로, 신고가인데 수급 빈집인 경우에는 한번 들이대 볼 만하거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약간 위치가 애매하고, LIG 넥스원이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하단이고, 하나 시스템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가격권으로는, 수급 빈집권으로는 좀 매력적이다.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신고가 났는데, 신고가 나면서 이게 수급이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볼 만하지 않겠냐. 나머지는 이제 그 호스닥 쪽이라 가지고 좀 애매한 위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풍산도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돼 버렸는데, 지금 이제 거래대금 여기 이제 해당하는 방산이나 이런 쪽에서 조선이나, 근데 특히 이제 방산을 위주로 봐야겠죠. 유럽의 방산들이 올라가니까. 이 방산에서 거래대금 위주로 우리가 챙겨 보면서 저는 이제 이 거래대금이 지금 상위에, 요게 이제 25 등까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상위에 해당하면서 어 계속 방산 쪽에서 뭔가 시장의 자금이, 거래대가 계속 대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비어져 있는 종목군들, 지금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이나 하나시스템 정도가 있죠. 그걸 하다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으로 갈아타는 전략, 한국항공우주로 갈아타는 전략을 하든지, 어쨌든 섹터에서 방산을 좀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 이게 뭐 회사의 뭐 수출이 어떻게 되고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되고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라 가지고 이게 아마 가장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뭐 그나마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한 것들 중에선 뭐 "수주 잔고가 이만큼 이제 레벨업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수주 잔고가 레벨업이 됐더라도 주가는 어쨌든 외부 요인으로 쉬었잖아요. 그 외부 요인으로 쉬었던 주가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외부 요인이 생겨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외부 요인이 국방비 증액이랑 갑자기 뭐 일단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그린란드 쪽이랑 뭔가 덴마크랑 얘기 좀 이렇게 위기감이 생기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방산 쪽을 유럽 방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